자기 얼굴을 내려서 보여준다는 것 자체를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창피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마스크가 얼굴의 일부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붙어 있는 것 마냥. 요즘에는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책을 선물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네네. 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가방 안에 3월 달에 넣어둔 가정통신문이 12월 달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찔립니다. 안녕하세요. 북스타트 웨비나 진행을 맡은 북스타트 운영위원 백영수 이은주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오늘이와 함께 나와 있는 이곳은 청주에 위치한 초롱이네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의 책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문해력 빵빵 키우는 신나는 책 읽기. 정말 초등학생 책 읽기, 문해력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은주 위원님, 네. 혹시 초등학교 졸업하신 지 한참 되셨죠? 아니에요, 저 얼마 안 됐고요. 저는 근데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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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혹시 기억나는 선생님 계세요? 네, 저는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니 국민학교 6학년 때 선생님, 저희 선생님 조남이 박향숙 선생님이셨는데요. 예, 저희 선생님은 저희가 그때 한 반에 한 65명 막 이랬거든요. 5분단, 그럼 되게 바글바글 애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 분단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시면서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오. 무슨 책 읽어주셨냐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꽃들에게 희망을, 그 다음에 또 키다리 아저씨 이런 책들을 낭독.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진짜 완전히 목소리로만 한 낭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이 굉장히 컸고요. 있으세요? 네. 기억나는 선생님? 아, 그럼요. 국민학교시죠? 네, 국민학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신데 근데 죄송한데 정말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저한테 큰 선생님이셨는데도 이름을 잊어버려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한 4km 이상 6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학교를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지쳐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졸고 수업을 잘 못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백영수 일어나 이러시는 거예요. 잘못하셨어? 그래갖고 나 깜짝 놀라갖고 나 훔치키지도 않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선생님이 나 이름을 부르셨을까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선생님이 그때는 월별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백영수 이번 달에 우리 반 1등이야 오! 이러시는 거예요. 올백 맞은 거야? 그럴 리가요. 아유, 그건 아니고 처음인데도 백영수 이럴 줄 알았어. 그래갖고 제가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백영수. 그거 너무 큰 울림이 있는 말이네요. 네네네. 또 한 말씀 던졌지만 저희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어린이들이 귀하잖아요. 이 귀한 시대에 그런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모실 두 분의 선생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백영수 울지 말고 선생님들을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 두 분 저희 각자 소개 먼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성화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괴산의 목도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임효진이라고 합니다. 책과 관련된 활동을 조금 하시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박고은 선생님 지금 혹시 담임 맡고 계세요? 네. 네. 저 지금 4학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딱 코로나 시절에 맞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낸 그런 아이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복지관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지금 저녁에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한 3년 전하고는 되게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돌보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의 경험은 좀 어떠세요? 사실 이 지금 4학년 학생들이 유례 없었던 5월 입학을 한 학생들이에요. 그때 저도 교직 생활을 하면서 3월에 입학을 학생들이 안 한다? 그거는 정말 상상도 못 했었는데 컴퓨터 화면으로 봐야 했던 그런 시대의 학생들이라서 그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관계 맺기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보이고 이 4학년이 돼서 3월에 마스크를 이제 해제가 돼서 벗어도 학교에서도 됐었거든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2주 넘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음. 내려서 보여준다는 것 자체를 음.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게 아.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창피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마스크가 얼굴의 일부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붙어 있는 것 마냥.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들이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벗어도 안전한 곳이야 이제 네, 그랬더니 네, 네. 한두 명 벗고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의 다 벗거나 이제 좀 감기 걸린 학생들만 쓰는 정도예요. 그렇죠. 애들이 말하는 거 이런 네. 걸 좀 어려워하죠. 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말을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건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말을 하게 뭐 유창하게 달변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뭔가 요구사항을 말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교사의 입장에서 그걸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네.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입을 떼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는 네. 옳고 그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희는 아침에 와서 자기 기분을 이제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의 단어들이 있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이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신난다에 되게 많이 붙여요. 그러면 왜 신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네. 이제 하루에 한 5명, 6명 정도 아침에 수업 열기 전에 누구는 왜 신나?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얘기해서 저는 뭐 때문에 신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친구들이 정말 재밌었겠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럼 누가 얘기해 볼래? 그러면 저는 좀 슬퍼요라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어요. 왜 슬퍼? 그러면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엄마가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서두르게 하고 그래서 좀 야단 맞아서 좀 슬프다고. 그럼 친구들도 같이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입을 좀 많이 떼면서 조금 쉬는 시간 이런 데는 아이들과 이제 관계도 많이 맺어져서 네. 그런지 이제는 굉장히 활기찬 좀 교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저도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저도 지금 아이들과. 머릿속으로 계속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네. 우리 임효진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사실 그 이전에도 휴대폰의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게임을 하고 뭐 유튜브를 보고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는 전면적으로 교육청에서 태블릿 PC도 보급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와이파이 환경이 워낙 잘 구축이 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틈새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놀거나 아니면 혼자서 시간을 보낸 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 놀이 방법이나 그런 것부터 막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애들이 네. 항상 알 거라고. 네, 당연히 알 거라고 네, 생각하고 뭐 그냥 3, 4, 5 모이면은 놀던 문화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축소가 된 거죠. 본격 수업 때 당장 스마트기가 필요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바로 이제 휴대폰 개통해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에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거실에 텔레비전을 없앴다가 텔레비전과 뭐 이런 걸 없앴다가 그 원격 수업하고 막 네. 이래야 되니까 네, 다시 또 도로 넣고 또 뭐 스마트폰 시간을 제한을 했다가 아이가 계속 전화하면서 엄마 풀어줘 막 이러니까 시간을 늘려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네, 없이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듣기, 말하기가 사실은 읽기 쓰기에 가장 기본이 되고 읽기 쓰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이런 문해력이 낮아지는 아이들을 위해 가서 또 다른 뭐 해주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하는 편인데 이제 저희 교육과정 중에 이제 생태교육과정이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 주변을 다니면서 봄에 피는 뭐 로제트 식물 찾아보기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봄에 피는 로제트 식물은 민들레가 있고 꽃다지가 있고 또 어떤 게 이제 냉이도 있고 네네. 고들빼기 있고 네네.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해주고 이제 학교 주변을 찾아보는데 이제 학생들이 하고 나서 아침에 글친구라는 거를 써요. 그 전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떠올리면서 예전에는 저희 일기 쓰기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일기 쓰기 자체가 되게 부담이라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안 쓰기도 하고 네, 또 그렇죠. 아이들은 직접 바로 쓰지 않으면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 학교에 갔다.
뭐 심심했다, 내 재밌어 이걸로 끝내는 학생들이 아, 우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일기는 제가 아무리 주제를 다양하게 써도 된다 이래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다, 학교에 짜증나면서 갔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일기는. 대부분 그렇게 쓰더라고요. 일상의 기록이라 그런가 봅니다.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겠다. 네, 그래서 네, 아침에 오면 네. 뭐 단 3줄, 4줄도 괜찮으니까 어제 배웠던 거를 좀 기억을 하면서 경험한 거를 한번 글쓰기를 해보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거는 글 친구야. 너가 나중에 글 친구. 어른이 되어서 네. 너의 기록이니까 읽어봤을 때 되게 재밌을 거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면 그냥 재밌었다만 쓰면 뭐가 재밌었는지 그렇죠. 엄청 궁금할 네, 거야. 네, 나중에 네, 크면. 어. 그러니까 한번 내가 뭐 때문에 재밌었고 내가 뭘 봤고 내가 뭘 네, 들었고 이걸 좀 자세하게 써봐. 이렇게 좀 안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저희가 꽃다지나 뭐 아니면은 뭐 고들빼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냥 걔가 들리는 대로 꽃다지 네, 이렇게만 들리는 대로 쓰는 네, 학생들이 네, 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들었구나 하면은 이제 제대로 된 걸 이제 써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쓰는데 너네가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것들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네. 문해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아, 맞아요. 40년 전 말고 지금 학교 다니고 싶다. 근데 내가 글을 잘 썼을 텐데. 유진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학생들이 요즘에 책을 솔직히 많이 정말 안 읽어요. 네. 그래서 네. 학교에서라도 아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이제 온책 읽기를 네. 충실히 하려고 네. 이제 동료 선생님들이랑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책의 수준을 학생들이 좀 더 좋아할 수 있게끔 대폭 낮췄어요.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이들 문해력이 네. 많이 떨어졌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어려운 책을 제가 좀 욕심이 나도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또 아이들의 생활이랑 굉장히 밀접한 소재로 쓰여진 걸 골라가지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을 선정을 하고 그 책을 온전히 같이 읽으면서 이제 어려운 단어도 이제 단어 꾸러미도 만들고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소소한 네. 활동도 같이 네, 해보고 네. 또 친구들이랑 교실에서 이제 돌려 읽으면서 그 텍스트의 재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끔 온책 읽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2권은 읽더라고요. 아, 근데 네. 정말로 2권만 읽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네.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학기 한 네, 권 네. 읽을 때 그 책을 될 수 있으면 구입을 해서 음. 본인 첫 내 책, 책으로 내 네, 책. 가질 수 예, 있도록 예, 그런 예. 경험을 해주는데 학생들이 그 책이 첫 책인 경험을 갖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보호자분들이 그걸 사줘야 되는 거네, 그죠?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책을 선물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네네. 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무슨 책을 샀어, 무슨 책을 읽어서 이런 거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문해력이 떨어진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을 즐겁게 읽는 것, 그 경험을 주는 게 이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활동의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아이가 초1 들어갈 때 되게 불안했어요. 그림책도 많이 읽고 도서관도 열심히 들락날락 했지만 한글을 다 떼지 못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보내는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그 코로나 때문이지 덕분이지 불안이 더 높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득 그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가 뭐길래 아니 우리는 하여간 그 목표를 달려가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생각이 애들이 들더라고요. 참 어려운 거 많이 예, 배우잖아요. 맞아요. 목표가 뭡니까?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너무 어려운 걸 네, 물어보신다. 갑자기 궁금해. 선생님들 뵌 김에 꼭 알고 싶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님께 여쭤봐야 되는 안 돼요. 거예요. 어려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네. 초등학교는 학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거를 아, 학습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잘 돌보고 꾸려나갈 수 있는 네. 기초 단계로 기본 생활 습관을 예, 예.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이제 인성을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가고 또 다양한 문화생활도 조금씩 향유하면서 그 태도나 정서를 기르는데 그게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아니, 거를 맞아요. 다지는 공부가 아니었네. 공부가 모든 아니었군요. 것이 다 공부가 네. 되는 거죠. 굉장히 포괄적인데 정말 인성교육의 총체적인 거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런 살아가면서 삶의 기초가 되는 거 네, 네. 그런 과정들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거 그런 거를 배워가는 과정이 초등교과 과정, 교육과정 전체인 것 같습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네, 이 목표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네, 선생님.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는 기초 기본 단계잖아요. 그거는 한 번 가르쳐 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내가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바로 해야지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고 안 될 때에는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런 꾸준히 해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그거 혼자 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보면서 이 친구는 내가 아직 못하는 거를 이 친구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또 배울 수 있고 함께 가면서 서로 지켜보면서 서로 배워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중에서 사실 선생님들의 잔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방 안에 3월 달에 넣어둔 가정통신문이 12월 달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찔립니다. 저희가 고개를 푹 숙이는 이유가 있죠. 예, 예. 아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하는 것 중에 저는 책 읽는 거. 왜냐하면 책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책을 읽는다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럼 어느 정도 좀 그런 습관 같은 것들도 좀 더 학생들이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생각보다 굉장히 그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시간을 진짜 많이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저녁 시간에 그날 하루 일과를 같이 물으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학생의 삶에 큰 바탕이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자녀에게 좀 더 믿음을 심어주시고 작은 목표를 스스로 달성할 수 있게끔 옆에서 충분히 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되게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학생이 뭔가 자기가 작은 목표 달성을 하면은 옆에서 충분히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바람이 있어요. 네. 학부모 입장에서 엄청 많이 반성하게 되네. 왜냐면은 학교를 보내게 되면 이제 저한테서는 아이가 떠났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아요. 보호자는. 그래서 그냥 내 아이의 교육은 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학년 이상이 되면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학교와 학원이 내 아이를 키워주고 저는 그냥 먹이고 재우고 이런 정도를 하는 역할이 나눠지는 듯한 그런 삶을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좀 책도 읽고 아이가 어떤 책을 읽는지도 좀 보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군요. 그래서 가방도 좀 보시고 네, 가방 알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싫어해도 됩니다. 하지만 책이랑 조금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책을 싫어하면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저한테는 그렇게 들립니다. 네. 저에게 독서 교육은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힘이다. 혼자 읽는 독서보다 같이 읽고 같이 읽으면서 질문을 해보는 힘을 이제 키우는 거.